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왕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하락했고요.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5년 공공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를 막는다. 그래서 앞으로 5년 공공임대사업자는 임대 종료 시에 분양 전환 가격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3자에 매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7,800억 규모의 삼성 바이오 4공장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짓는다고 하는데요. 거의 1조에 가까운 그 투자비가 송도에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는 그 바이오 특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헷갈리면 GARP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뭐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제 생각은 어떤 그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시장. 그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같으면은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또 전기차, 또 수소차 이런 시장들은 앞으로 다 성장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업종 1등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또 그 주식이 배당도 평균 이상으로 준다고 하면은 더 안전한 주식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기사는요. 대주주 양도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이 10조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코스피가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부동산으로 또 돈이 가지 못하고 또 주식으로 가는 돈도 또 대주주 양도세와 또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관망의 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전기차 판매가 38%가 증가를 해서 머스크의 규모의 경제가 시동이 걸렸고요. 테슬라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액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전 예전에는 어떤 몽상가로 보았으나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사업가로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기차 플랫폼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또 이 자율주행을 이용을 해서 고객의 차를 이용해서 또 자율주행 택시 사업, 이제 로봇 택시죠. 네, 이런 비즈니스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LG화학 테슬라의 새 배터리를 만든다는 기사인데요. 네, LG화학이 세계 최고의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3년 내에 그 생산 능력도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테슬라에 또 그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떤 품질 면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의 생산 능력과 배터리 성능은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평택의 첫 후분양 단지 동문건설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지제역 맘시티 2차라는 아파트고 1134가구 모델하우스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서 4,800여 가구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타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은 뭐 동탄과 또 천안 사이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택에는 삼성전자, 쌍용차, 삼성 반도체 캠퍼스, 브레인시티 등의 그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3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6조 3천억으로 분기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된 물건 중에는 76%가 오피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가 늘었고 그 중에 오피스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실률이 늘었고 임대료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코로나 이후로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피스가 쌀 때 오피스 빌딩을 많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2021년도는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 전세가 7년 6개월 안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기사인데요.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오르고 수도권의 아파트 오르지만 지방도 못지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1등은 울산이죠. 반면에 그 서울, 특히 이제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1%로 둔화가 되었고요. 반면에 경기도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선투현 뉴스 브리핑에 앞으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계속 썼었는데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한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강남은 이제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크죠. 네, 특히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 10억에 전세가가 5억인 그런 상태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크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가를 밀어올리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경기도는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매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10억 로또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세 곳 동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과천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네, 자연 환경도 굉장히 뛰어나고 일자리 여건도 굉장히 뛰어나고 교통 여건도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과천은 최고의 입지로 보여주고요. 당첨만 되면 엄청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땅값 주도 성장이라는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네. 지금 정부가 그 주도했던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땅값 주도 성장이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 투자가 많이 막히니까 토지를 투자하는 분들이 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값의 상승의 절반은 땅값의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꿈입니다. 시멘트, 철강, 유리,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는데 건축비가 싸져서 분양가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도 꿈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폭락론자는 뭐 집값이 뭐 반이 아니라 앞으로 6, 70%가 하락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 폭락론자들이 바라는 그런 폭락이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급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향후 5년간 과다 공급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전세시가 마르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월세 폭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세 대란이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네, 한국은 월세가 비교적 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비싼 나라로 전환될 것이고요. 소득의 50%를 주거비로 쓰는 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임대차 3법과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물량의 감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뭐 전세 난민이 생기고 전세가가 폭등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어서 민간 건설업자가 열심히 집을 짓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를 바꾸고 싶으면은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네.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열려서 어, 물이 계속 흐르면 그 물은 싱크대를 넘쳐서 부엌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고 좋은 그런 걸레로 그 물을 빨리 닦는다고 해도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월세가 9월 달에 굉장히 급등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중저가의 상승이 커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투자자에서 실수요자로 재편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예,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또 대출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당의 조사에서도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조사가 66%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 표를 보면은 심각하지 않다는 25%의 분들은 네,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잘 모르겠다는 8.3%의 분들도 참 안타깝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원인은 뭡니까? 임대차 3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난의 이유를 보면은 입주 물량 부족이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네,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모른다. 공공임대주택 부족이다. 그것이 아니죠. 네, 원인은 임대차 3법과 규제로 인한 물량 부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전세난 해소하는 정책은 무엇이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도심지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규 계약 규제, 월세 소득 공제.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주택을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고도 그렇게 재정에 펑크가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네. 정부가 100만 원이 아니라 그 100배가 넘는 1억이 넘는 수억 원의 주택을 그렇게 쉽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네, 반드시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임대사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지금 원인도 모르고 해법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여기 기사에 보면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24%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바른 해법의 정반대죠. 네. 다주택자의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가 더 사라지게 되겠죠.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 물건이 사라지겠죠. 임대 물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오르는 거겠죠. 네. 참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해법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세가 매매가 폭등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연 8%씩 성장하는 아세안 가전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은 고급 가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품질의 가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 명이 8번 청약이 가능한 10억 로또 과천 하남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남 과천 너무나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예, 이 기사 쭉 읽어보시고요. 예,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은 반드시 도전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지금 기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초 마포 공급이 넘치는데 전셋값이 오른다. 네, 그래서 시장 원리가 안 통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 참. 입주 물량이 많아도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으니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합니다. 자, 예전에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 2년 후에 입주 물량을 반드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주 물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000세대가 새로 입주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전세 물건은 50개 미만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를 주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네. 자기 주소만 그쪽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단지 입주가 생기면 소유자는 기존 주택을 전세를 주고 본인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어, 2, 3년 후에 새로 전세를 주는 것이 최초 전세가를 높게 형성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반토막이고요. 후년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앞으로 입주 물량 과잉으로 인한 그런 전세가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은 26,000채, 후년에는 18,000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적정 공급량은 1년에 5만 채입니다. 자, 죽기 전에 재건축을 해달라는 붉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정이 샌다. 네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 지어 멀쩡한 집에 살고 싶다. 네. 안 그래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데 재건축 규제를 너무 강화하고 있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사업을 해도 이익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자, 서초구 9억 이하 주택을 재산세 감면 강행을 하는데요. 네, 이것이 또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초구청장님의 참 용기가 가상하고요. 예, 앞으로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주변에 있는 그런 어, 1주택 부자들은 네, 서초구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좋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